대적 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거프는 당시 대적으로 불리운 로저를 잡기 위하여 항상 로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을 도와 로저의 적단을 괴멸시킬 만한 인물을 찾아다녔고 당시 해군에서 최강의 거모라고 불리운 보가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에 흥미를 느낀 거프는 보가드를 찾아가 어이 나와 함께 로저의 적단을 잡을 생각은 없나? 라고 물었고 보가드는 저는 한 해적단만을 지정하여 잡아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로저의 적단을 상대할 만한 강자도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거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보가드에게 딱밤을 때린 이후 어리석은 놈 네 한계를 함부로 정하지 마라. 따라와라. 안 그래도 레일리를 마킹한 검사가 필요했는데 니놈이 레일리를 체포해라. 내가 로저 녀석을 잡아넣겠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당시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거프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거프의 제안을 수락하며 거프와 동행하게 됩니다. 거프는 로저의 적단이 가까운 섬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로저의 적단을 잡아넣기 위하여 그 섬으로 출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장이었던 센고쿠는 이봐 거프, 오늘 우리의 목표는 로저의 적단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거프를 말리려 하였으나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하하하 걱정 마라 센고쿠, 공우는 전부 너에게 몰아줄 테니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당시 해군이었던 아오키지는 거프의 자유로움을 동경하며 역시 멋지십니다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아오키지 보가드와 함께 로저의 적단을 잡기 위하여 로저가 있는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소식이 로저에게도 전해졌고 로저는 왔는가 거프, 비로소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싸움, 오늘은 기필코 니놈을 꺾어주마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프가 날아와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로저의 적단 전원을 공격하였고 로저와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봐 거프, 그런 공격은 우리 선원들은 버티지 못한다고 라고 말했고 거프는 알바냐 해적자식아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로저를 향하여 펀치를 내질렀고 로저는 에이스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거프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와 로저의 충돌은 호각의 모습을 보였고 거프와 로저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로저의 충돌 이후 해군들과 로저의 적단 선원들의 전투 또한 시작이 되었고 레일리는 오늘도 나는 방관자 신세인가 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며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는 웃으며 네 상대는 따로 있다.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라고 말했고 거프의 뒤에서 보가드가 나타나 레일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이를 손쉽게 막아낸 이후 호, 해군 측에 이런 검사가 있었나 라고 말합니다. 로저의 적단과 거프가 이끄는 해군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해군 측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은 아오키지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에게 저 자식 못 보던 녀석인데 저놈은 누구냐 거프 라고 물었고 거프는 내 제자다, 보는 눈은 있구만 로저, 나와 같이 해군에서 유일하게 군함백을 하는 친구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로저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저놈이 더 컸으면 둘이 재밌는 승부가 됐을 텐데, 그리고 거프 넌 아직도 군함백 같은 무식한 수련을 하냐 라고 말한 이후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쳐내며 폐왕색 팩이나 악마의 열매에 의존하는 이놈들과는 달라 라고 소리치며 로저와의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로저의 적단을 쓸어버리자 가반이 나타나 어이 니놈 거기까지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어라라 당신을 상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말했고 가반은 도끼로 아오키지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본능적으로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반의 공격을 피해냈고 가반은 당황하며 이 능력은 설마 니놈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냐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능력을 사용하고 싶진 않았는데 라고 말했고 가반은 쌍도끼를 꺼내들며 능력만으로 충분히 위협되겠구나, 미안하지만 빨리 누워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와 가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아오키지와 가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노주도는 저 해군의 송이 가반씨를 상대로도 전혀 겁먹지 않았군. 몇 년만 더 성장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가 아직은 가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바는 로저의 적단의 3인자이며 모험 이전 오덴과도 호각으로 겨루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만만치 않은 재능의 소유자였고 거프 보가드를 제외하면 해군 측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기에 아오키지 역시 충분히 가반을 잡아낼 만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반과 아오키지는 매치업이 성사된 이후 서로를 탐색하며 가벼운 탐색전을 펼쳤고 아오키지가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며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자 가반은 도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아오키지의 얼음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가반은 곧바로 아오키지의 어깨를 베어버리며 애송아, 신세계에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무적이라고 착각하다가 황천길을 건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반의 도끼를 막아내며 물론 잘 알고 있지. 거프씨와 군함백을 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너 정도는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충분해 라고 말한 이후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얼음 글러브를 두른 이후 가반의 얼굴에 강력한 훅을 꼽아넣습니다. 가반은 아오키지의 훅을 허용한 이후 얼굴을 시작으로 전신이 얼어붙기 시작했으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반은 지친 기색을 드러냈고 아오키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가반을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반은 공중으로 높게 점프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피해냈고 아오키지는 가반이 자신의 공격을 피해내자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잠시 몸이 굳게 됩니다. 그리고 가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오키지의 왼팔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아오키지는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전투 영상을 살펴보면 아오키지가 신체 능력과 기초 전투력은 가반에게 결코 밀리지 않으나 아직은 전투 경험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가반에게 서서히 밀려가는 형국으로 대결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전투는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가반과 아오키지 둘 다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먼저 대결을 이어갔고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얼음창을 만들어 가반을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가반은 도끼를 올려치며 아오키지의 얼음창을 그대로 부숴버렸고 아오키지의 얼굴에 도끼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본능적으로 상체를 숙였고 가반은 진짜는 여기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도끼로 아오키지의 어깨를 그대로 찍어버렸고 아오키지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반 역시 최후의 일격을 가한 이후 긴장감이 풀리게 되며 쓰러졌고 가반은 아오키지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신세계의 벽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이후 오호, 자네는 해군의 인류검사 보가드가 아닌가. 해군 측에서 활약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설마 거프 측에 합류할 줄이야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로저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 당신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거프씨의 명령이라서 라고 말하며 레일리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칼을 뽑아들며 항상 로저가 앞서 적을 섬멸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랜만에 승부라니 긴장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채를 사용하여 레일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칼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레일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자신의 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보가드의 공격을 쳐낸 이후 곧바로 보가드의 옆구리를 찔러버렸고 보가드는 가까스로 레일리의 공격을 피해내며 옆구리의 공격이 지는 정도로 레일리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담배를 꺼내들어 담배를 깊게 마십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한 박자 빠르게 가는 타이밍으로 레일리를 베어버렸고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검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보가드 역시 하나만의 레일리에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기에 곧바로 구속 동작을 보이며 레일리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일리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이 기세를 몰아 레일리를 몰아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강력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보가드는 레일리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레일리는 폐왕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칼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고 보가드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이를 막아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균형을 잃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보가드를 추적하며 보가드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보가드는 레일리의 검만을 신경쓰며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정통 검사가 아니었으며 타격기도 훌륭한 인물이었기에
보가드가 자신의 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강력한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날려버렸고 보가드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거프와의 훈련을 떠올렸고 보가드는 거프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채를 구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프는 훈련 또 훈련이다. 이 바다에서 선천적인 괴물은 없어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거프의 말을 새기며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니놈의 스텝이 너무 단조롭다. 강자와의 대결에서 쉽게 읽히지. 견문색 패기로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많은 변수를 만들며 전투해라 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일리와의 전투에서 거프의 말대로 너무 단조로운 전투 방식을 보였고 결국 레일리에게 모든 수가 읽히며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도 레일리와의 대결에서 거프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 더 복잡한 수를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다시 일어섰고 레일리는 만족해하며 정신력이 대단하군 이라고 말하며 보가드를 칭찬해줍니다. 보가드는 다시 일어선 이후 물고 있던 담배를 쭉 빤 이후 담배를 뱉어버린 뒤 채를 사용하여 레일리의 오른쪽 어깨를 노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예상하며 몸을 틀며 보가드의 공격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가드의 노림수는 레일리의 왼쪽 하체였고 보가드는 레일리를 속이는데 성공하며 레일리의 왼쪽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보가드의 수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견문색 패기에 의존하기보단 보가드의 검과 자세를 끝까지 바라보며 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다시 한번 페이크를 섞은 공격을 내질렀으나 레일리는 칼을 이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보가드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갔고 레일리는 찰나의 순간에 보가드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보가드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레일리는 성가시구만 나도 이제 지쳤으니 이만 쓰러져 줘야겠네 라고 말한 이후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배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참격과 함께 보가드에게 방출시켰고 보가드는 레일리의 일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보가드와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고 더 이상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고 로저와 거프의 대결을 구경하기로 결정합니다. 거프와 로저는 어느 섬에서 만난 이후 한 차례 합을 주고받았고 로저는 기뻐하며 역시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놈은 거프 센고쿠 뉴게이트밖에 없다 라고 소리쳤고 거프 역시 만족하며 흐흥 오늘이야말로 네 제삿날이다 로저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두 캐릭터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을 대표하는 기술이자 모험전 오뎅을 원컵낼 만큼 강력한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했고 거프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저에게 다가갔고 로저조차도 거프의 채에 완벽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블루홀을 사용하여 로저를 땅에 쳐박았고 충돌의 여파로 땅이 깊게 파집니다. 그리고 로저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곧바로 자세를 잡으며 공중으로 높이 점프하며 전장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의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거프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주먹 운석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해온 폭탄을 마구마구 던져버리며 로저의 시야를 방해하며 로저의 전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로저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찰나의 순간에 배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거프를 날려버렸고 거프와 로저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거프와 로저는 어느 섬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호각으로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실력은 백중세였기에 아오키지와 가반의 대결, 레일리와 보가드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전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이 둘의 대결을 중지할 수는 없었기에 섬에 있는 모두가 로저와 거프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자신들을 제외한 모두의 대결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목숨을 건 대결은 모처럼 오는 기회가 아니었기에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샹크스는 로저를 동경하며 나도 언젠간 선장님처럼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샹크스는 훗날 로저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계승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의 대결이 다시 재개되었고 로저는 배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시키며 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해낸 이후 로저에게 달려들었고
로저는 칼을 사용하여 거프의 공격을 막는 건 늦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칼 에이스를 던져버린 이후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아 거프의 주먹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검수를 제외하더라도 세계 정상급 레벨의 강자였기에 거프의 주먹을 막는데 성공했으나 거프의 주먹이 워낙 강했기에 로저는 뒤로 밀려났고 거프는 반대 손을 사용하여 로저의 앞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읽어낸 이후 재빠르게 몸을 숙여 거프의 주먹을 피한 이후 다시 에이스를 회수하여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나며 섬 전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자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했고 로저 역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신세나 쇼토츠를 사용하여 거프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약 10초간 충돌했으나 결국 결판을 내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공중으로 승천하며 엄청난 충격파와 풍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감지한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충격파와 풍압을 막아섰고 다행히도 섬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거프와 로저와의 대결이 지속되며 섬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레일리는 이봐 로저 슬슬 그만하고 가자고 더하다간 섬이 붕괴되고 말거야. 우리 선원들도 크게 다칠지 몰라 라고 말했고 로저는 하하하 조금만 기다려 레일리 이제 막 끓어오르던 참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대결을 그만둘 생각 따윈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이 거프를 말리며 거프 중장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다간 저희 모두 휘말려 죽습니다 라고 말하나 거프는 시끄럽다 이놈들 오늘이야말로 로저를 체포할 거다 라고 말하며 로저와 마찬가지로 대결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는 대결을 이어갔고 꽤 오랫동안 난타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지친 기색을 보였고 그 순간 해안에서 군함 여러 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저 배는 센고쿠 대장의 배야 센고쿠 대장이 온 거야 라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이 상황에 센고쿠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라도 조금은 버거운데 말이야. 그렇다고 로저가 그만둘 리도 없어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예상대로 로저는 센고쿠가 나타났음에도 도망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센고쿠가 공중에서 날아왔고 레일리는 우선은 자신이 센고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센고쿠 두 캐릭터 모두 폐양색 패기 사용자였기에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와 로저의 상태를 보며 둘 다 사실상 체력이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 콩 원수의 복귀 명령이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했고 거프는 내가 언제 그 양반 말을 들었나 조금만 더 하면 로저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로저 녀석에겐 빚이 있잖냐. 그리고 너도 내가 나타나며 로저를 잡는 건 원하지 않을 테지. 오늘만은 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 로저가 갓벨리에서 해군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기에 오늘 로저를 잡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나서며 로저 저들의 말대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군. 우리 측 피해도 상당하다. 네 욕심은 알겠지만 그래도 동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고 버기가 끼어들며 그래요 로저 선장 오늘은 우선 후퇴해요 라고 말했고 로저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센고쿠가 나타났기에 거프와 정당한 1대1을 벌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며 우선은 대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로저에게는 빚이 있으며 언젠가 로저와 정당한 1대1에서 승리하며 로저를 체포하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우선은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거프가 이끄는 해군과 로저의 적단의 대결이 끝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보가드는 거프의 휘하에서 수련하며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해군 중장으로 승진하라는 상부의 제안을 받았고 보가드는 제가 모시는 분과 같은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프와 똑같은 계급인 중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승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며 로저가 해군에 자수를 하며 대적 시대가 개막되었고 로저, 레일리 등 쟁쟁한 검사들이 은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보가드가 세계 제1의 검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로저의 적단 출신의 강자인 빨간머리 샹크스와 해군 사냥꾼 출신의 강자 메눔 미호크가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세계 제1의 검우 자리를 두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며 전투를 해왔으나 샹크스가 한 팔을 잃게 되며 전투 스타일이 패기를 중점으로 변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정통 검사로 불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와의 경쟁에서 부득이하게 승리를 하게 되며 보가드와 함께 세계 제1의 검우 중 한 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칠무의 제의를 받게 되었고, 미호크는 칠무의 제의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계 제1의 거모 자리를 두고 보가드와 전투를 벌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이를 수락하며 미호크는 칠무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보가드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미호크의 칠무의 합류가 성사된 이후 세계정부 측에서는 매우 기뻐하였고, 오로성들은 세계 제1의 거모라고 불리는 이들 중 한 명인 메에눈이 왕의 부하가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 해군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녀석이라 우리에게 비협조적일 줄 알았는데 칠무회가 되는 조건이 고작 보가드와의 대결이라니 누가 이기던 우리에겐 남는 장사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주요 강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호크와 보가드의 대결에 참관하였고, 당시 해군의 원수였던 콩은 메에눈, 보가드 소장 어디까지나 친선전의 개념이니 상대방의 목숨을 뺏는 행위는 불허한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와 보가드의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메에눈, 신세계에서 떠오르는 대거모 빨간머리와 승부를 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검사일 뿐이다. 그 녀석은 새로운 시대의 팔을 선사하게 되며 검술 위주의 전투 방식이 바뀌게 되었기에 그놈과 승부를 본들 의미가 없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세계 제1이 목표인가?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시시한 징후 따위엔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와의 치열한 전투뿐 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강한 검사와의 대결을 갈망하고 있기에 보가드와 대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웃으며 그래, 그것이 검사의 본능, 와라 진심으로 상대해주마 라고 말했고, 미호크 역시 웃으며 나 역시 붙게 되어 영광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흑도 요루를 꺼내듭니다. 미호크는 전투가 시작된 이후 가볍게 참격을 휘둘렀을 뿐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반동한 참격이 형성되었고, 세계 제1의 참격이 보가드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미호크의 참격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며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호크가 거리를 좁혀오며 보가드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보가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타이밍을 교란시키며 미호크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고,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냈고, 보가드는 이자가 메에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눈의 외형이 메에눈과 닮아서가 아니군. 이 압도적인 견문색 패기, 마치 나의 모든 공격 루트를 읽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의 엄청난 견문색 패기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잠깐 동안 빈틈을 노출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보가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보가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기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나 그 순간 보가드의 시야에서 미호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보가드는 공중에 떠있는 미호크를 발견하였고, 미호크는 흑도 참란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흑도 참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목표물과 그 주변 일대를 광범위하게 베어버리는 기술이기에 보가드는 흑도 참란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였고 전신이 베이게 되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그대로 찍어버리려 합니다. 미호크가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보가드는 웃으며 미호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분명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데 보가드가 웃는 것을 미심쩍하게 여겼고, 이는 미호크의 예상대로 보가드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조로와 아카이누가 격돌할 때 보가드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강자와의 대결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찍어버렸으나 보가드는 온데간데 없었고 미호크의 공격의 여파로 인하여 지면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밸런스를 잃게 되었고, 잠시 후 보가드가 나타나 미호크의 허벅지를 베어버리며 미호크의 기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 순간 미호크를 끝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무리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처음에는 보가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했으나 점차 보가드의 속도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보가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우선 보가드와의 거리를 벌린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흑도 요루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흑도 요루의 번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보가드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인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흑도 천하가 보가드의 인류권법 제1식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고 보가드의 검이 부러져버림과 동시에 보가드는 흑도 천하를 그대로 허용하였고 보가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미호크는 쓰러진 보가드를 보며 당신도 강하긴 하지만 내가 갈망하는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는 아니군. 그래도 간만에 즐거운 승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관이 쓰러진 것을 본 거프는 분노하며 미호크에게 날아갔고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당황하며 우리는 이제 한편이 아닌가 라고 말하나 거프는 시끄럽다 해적자식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아예 죽여버릴 기세로 미호크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보가드가 거프를 막아서며 사나이들의 정당한 대결입니다. 거프 중장 제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성을 되찾으며 보가드 이 미련한 자식 너라도 마지막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물러선다는 건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검사의 수치입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만족해하며 부핫하하하 그래 우선은 치료에 전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매논 방금은 미안하게 됐네 라고 말하며 뒤돌아섰고 미호크는 해군의 영웅 거프 녹슨 해병인 줄 알았는데 방금 그 공격은 도대체 라고 말하며 지릿거리는 자신의 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훗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마주하게 되고 해적왕과 필적하는 강자들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흰수염에게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리며 자신과 흰수염의 거리를 재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프의 영향도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보가드와의 대결 이후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여전히 언젠가 샹크스를 뛰어넘는 검사와의 대결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역할은 자신의 제자 롤로노와 조로가 수행하게 됩니다.